2025년 대한민국. 요즘 정치 뉴스 보다 보면요. 이거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나? 뭐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아주 대담한, 어쩌면 좀 위험하게까지 들리는 하나의 청사진입니다. 2025년 12월 7일자 한 강연 내용을 발췌한 자료인데요. 현재 이 정당 중심 정치 시스템을 아예 완전히 폐기하고 새로운 규칙을 만들자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파격적인 제안이 과연 무엇을 문제로 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해법으로 내놓은 정당 없는 3원제 국회와 70% 합의 원칙이 과연 무엇인지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현상을 비판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국회의 구조 자체를 새로 설계하자 이런 구체적인 제안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자료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아이디어인 만큼 그 논리를 하나하나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자료가 진단하는 문제의 핵심부터 짚어보죠. 보통 정치 혼란의 원인을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 탓으로 돌리기 쉽잖아요. 근데 이 자료는 시작부터 관점이 좀 달라요. 이 모든 혼란이 바로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이렇게 단언하거든요. 이건 글쎄요. 정치인들에게 너무 면죄부를 주는 시각 아닐까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이 자료의 논지는 조금 다릅니다. 특정인의 실책을 덮어주려는 게 아니라 문제의 뿌리가 훨씬 깊은 곳에 있다고 보는 거죠. 바로 우리 사회 전체가 정치란 무엇인가, 또 국회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나 연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서구의 제도를 기계적으로 모방하는 데 그쳤다는 겁니다. 일종의 지적 태만이랄까요? 이게 결국 시스템의 부실로 이어졌고, 이제는 그 시스템 안에서는 누가 들어가든 비슷한 갈등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가 됐다는 진단입니다. 아, 그러니까 선수가 계속 바뀌어도 게임의 룰 자체가 잘못 설계돼서 좋은 경기가 나올 수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여기서 출구가 없다는 표현을 쓰는데 바로 그런 맥락이겠네요. 정권이 바뀌어도 결국 똑같은 싸움의 반복.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문제의 핵심으로 개인이 아닌 시스템, 그중에서도 정당 정치 자체를 정조준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당 카르텔이라는 굉장히 강한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당 카르텔이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특정 정당이 아니라 정당이라는 제도 그 자체가 이제는 수명을 다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당 카르텔이요. 보통 특정 산업의 담합을 말할 때 쓰는 용어인데 이걸 정치에 적용했군요. 국가 성장기에는 정당이 효율적인 도구였지만 성장이 끝난 지금은 그저 권력 쟁취만을 위한 이익 집단으로 변질됐다. 이 분석이 상당히 날카롭게 느껴집니다. 유지하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가 되었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국민은 이념 대결의 볼모로 잡히고 사회 전체가 불필요한 비용을 치르게 된다는 겁니다. 거대 양당이 모든 의제를 독점하고 소수 정당들은 그들에게 기대서 연명하는 구조. 이게 바로 당 카르텔의 실체라고 이 자료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제 진단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뭘까요? 문제의 핵심이 정당이라면 이 자료가 내놓는 해법은 설마. 네, 예상하신 그대로입니다. 모든 정당을 전면 폐지하자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국회, 바로 3원제 국회로 채우자는 겁니다. 정당을 전부 없앤다니 정말 급진덕이네요. 그럼 선거는 어떻게 하고 국회의원은 어떻게 뽑죠? 그리고 3원제라면 상원, 중원, 하원 이렇게 나눈다는 뜻일 텐데 이건 어떤 기준인가요? 혹시 신분제처럼 상류층, 중산층, 서민 이렇게 나누자는 건 아니겠죠? 바로 그 지점이 오해하기 쉬운 부분인데요. 이 자료에서 말하는 상중하는 신분의 높낮이가 아닙니다. 사회의 기능적 역할에 따른 구분이에요. 기능적 여파이요? 네, 사회를 떠받치는 세 개의 다른 기능적 기둥을 국회 안에 그대로 구현하자, 이런 아이디어죠. 국회의원 정수 300명은 유지하되 이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는 방식이 아주 독특합니다. 기능적 역할이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뉘나요? 첫째, 상원입니다. 전체 300석 중에 30%, 그러니까 90석을 차지하고요. 여기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기업 출신 인사들로 구성이 됩니다. 이들을 선거로 뽑는 게 아니라 각 대기업에서 국가를 위한 봉사요원으로 파견하는 방식입니다. 잠깐만요. 봉사요원이라는 말은 좋은데 이건 거의 대기업이 국회를 장악하라는 말처럼 들리는데요. 자기 회사에 유리한 법만 만들려고 할 텐데 이건 너무 노골적인 정경유착을 제도화하는 거 아닌가요? 이 자료는 이 명백한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아주 정확하고 핵심적인 지적이십니다.
이 자료도 그 비판을 예상하고 몇 가지 전제를 답니다. 국가적 성장에 가장 큰 수혜를 본 집단인 만큼 이제는 그들이 가진 최고의 인재와 경영 노하우를 사회에 환원할 의무가 있다는 논리를 펴니다. 즉, 사익 추구의 기회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마지막 봉사의 자리다. 이렇게 규정하는 거죠. 의무와 윤리 규정만으로 그 거대한 기업의 이익을 초월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의무는 남습니다만 일단 계속 들어보죠. 상원이 대기업 몫이라면 나머지 70%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둘째는 중원입니다. 역시 30%인 90석을 차지하고요. 여기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서 파견된 봉사요원들로 채워집니다. 한국 경제의 허리, 또 실핏줄을 담당하는 이들의 현장 목소리를 입법 과정에 직접 반영하자는 취지입니다. 상원과 마찬가지로 이들 역시 사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원이 대기업, 중원이 중소기업이라면 국회의 60%를 기업인들이 차지하는 셈이네요. 이러면 국회가 거대한 경제인 연합회처럼 될 위험이 더 커지는 것 같은데요. 노동, 환경, 복지, 문화 같은 이런 비경제적 가치를 대변할 목소리는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그 역할을 마지막 하원이 담당합니다. 하원은 가장 비중이 큰 40%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기업인이 아니라 사회 각계각중의 전문가 집단입니다. 법률, 의료, 과학, 교육, 환경,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선발된 실무 전문가들이죠. 이들의 역할은 전통적인 의미의 정치인이 아니라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안의 초안을 만들고 정책의 디테일을 설계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하원의 전문가들이 법안의 뼈대를 만들면 중원의 중소기업 대표들이 현장의 현실에 맞는지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상원의 대기업 대표들이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최종 점검을 하는 일종의 3단계 필터링 시스템을 구상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념이나 정파적 구호가 아니라요. 각자의 기능과 전문성에 기반해서 법안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협업 구조를 만들자는 겁니다. 기업의 논리가 폭주하지 못하도록 전문가 집단이 균형을 잡고 반대로 전문가들의 탁상공론이 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가 제동을 거는 그런 상호 견제와 보완의 원리가 핵심입니다. 정당이 사라진 국회, 그리고 기업과 전문가가 그 자리를 채운다.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르니 법을 만드는 규칙도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개혁안의 두 번째 핵심이 등장합니다. 바로 법안 의결 방식의 혁신 70% 합의 원칙입니다. 70%요? 지금은 과반수만 넘으면 되는데 70%는 이거 사실상 절대 다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이러면 법안 하나 통과시키기가 하늘의 별 따기일 텐데요. 오히려 아무것도 못하는 식물국회가 되는 것 아닌가요? 근데 역설적이게도요. 51%의 힘으로 49%의 반대를 억누르는 식의 대결 정치를 아예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자는 겁니다. 70%의 동의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원, 중원, 하원 그 누구도 자기 그룹의 힘만으로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가 없어요.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전문가들을, 또 전문가들은 기업인들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타협해야만 합니다. 바로 이 과정 자체가 사회적 갈등을 미리 조정하고 합의의 수준을 높이는 장치가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다수결의 폭주를 막기 위한 극약 처방이군요. 승자독식 구조를 깨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능력 자체가 정치력이 되도록 판을 새로 짜자는 거네요. 그런데 이 기준을 과거에 소급 적용하는 문제도 언급한다면서요? 네, 이 제안에서 가장 급진적이고 논쟁적인 부분입니다. 2000년 이후, 그러니까 21세기에 만들어진 법 중에서 이 70% 합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법들은 일단 모두 폐지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모두 폐지요? 그건 사회를 마비시키자는 얘기 아닌가요? 경제, 사회, 복지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수많은 법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면 그 혼란을 어떻게 감당하죠? 이건 현실적인 제안이라기보단 거의 혁명적인 선언에 가깝게 들립니다. 맞습니다.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일종의 충격요법입니다. 저자, 그러니까 강연자는
51%의 힘으로 밀어붙인 법들이 갈등과 분열의 씨앗이 돼서 사회 곳곳에 박혀 있기 때문에 엄청난 혼란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법적 적폐를 한번 정리하고 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이 자료가 실제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예를 들어 뭐 단계적인 유예 기간이나 국민투표 같은 보완책까지 상세히 제시하진 않아요. 하지만 사회적 합의의 리셋 버튼을 눌러야 한다는 강력한 원칙을 천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현재 한국 정치의 교착 상태가 정당 시스템 자체의 문제라고 진단을 했고요. 모든 정당을 해체하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빈자리는 대기업, 중소기업, 전문가 집단이 각각 상원, 중원, 하원을 구성하는 기능적 삼원제로 채우고 또 모든 입법은 70% 합의라는 대원칙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렇습니다. 이념 대결 중심의 정치를 기능과 역할 중심의 정치로 전환하자는 아이디어입니다. 대기업의 거시적 안목과 자원, 중소기업의 현장성, 그리고 전문가 집단의 전문성을 모두 국정 운영에 융합시키자는 구상이죠. 물론 이 제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또 기업 대표들의 도덕적 해이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또 다른 형태의 엘리트주의로 변질될 위험은 없는지, 수많은 질문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매우 도발적인 제안입니다. 확실히 정치를 정치인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서 사회를 움직이는 실제 주체들이 직접 책임지라는 강력한 요구로까지 나아간 느낌입니다. 누가 하느냐의 문제를 넘어서 어떤 시스템으로 할 것이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네요. 이 제안이 우리에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제안의 제안대로 기업인들이 봉사요원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에 들어온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들이 사적인 기업 이익의 대변인이 아니라 진정한 공익의 수호자가 되게 하려면 법과 윤리 규정 외에 또 어떤 보이지 않는 장치가 우리 사회에 필요할까요?